안녕하세요, 인사이트 J입니다. 오늘은 영화가 아닌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정말 많이 닮아있는 인생 같기도 하지만 그 양태와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두 인물의 인생을 비교를 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역사적 두 인물은 바로 카사노바와 비발디입니다. 두 인물은 모두 베네치아, 영어로는 베니스 지역의 출신이고, 둘 다 성직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두 인물은 활동했던 시기도 어느 정도는 겹칩니다. 비발디는 1678년생, 카사노바는 1725년생으로 약 50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비발디가 이미 음악으로 많은 업적을 인정받던 이 시기에 카사노바가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사람 모두 성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 성직 일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역시 공통점인데요. 카사노바는 신학, 법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냈지만 또 그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잡기에 굉장히 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여러 가지 잡기들을 이용해서 많은 여성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이 카사노바가 유명하죠. 원래 성직자였던 카사노바는 성에 눈을 뜨면서 이 성직 신분을 이용해서 이 여성 신도들을 유혹하고 많은 성적 일탈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로부터 여러 나라를 떠돌기 시작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니는데요. 자기 자신을 생갈트의 기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성의 영주들의 초청을 받아 자신의 말솜씨와 잡기들을 통해 그들에게 모험담과 유희를 제공하고 그 지역에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식으로 기생을 하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 카사노바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그 성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모험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아예 성에 눌러 앉아서 자귀를 하나 취득한 인물들도 있었는데, 이 카사노바는 내가 진정 사랑하는 건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유로운 영혼이기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여행을 했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하고 또 돈을 통해서 매춘을 하는 식으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카사노바가 익히 대단한 바람둥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의 자서전에서 애인과 잠자리를 가지고 선물로 돈을 지어줬다라는 문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록들을 보면은 그가 유혹의 기술뿐 아니라 이 돈을 이용한 매춘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이 카사노바는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성을 납치를 해서 강간을 했다는 기록들까지 자신의 회고록에 거침없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나 매체에서 익히 접한 카사노바의 이미지, 그런 묘사처럼 매력적인 바람둥이로 그렇게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라 성에 미쳐 살아가는, 전혀 도덕적 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한 쾌락주의의 호색한으로 평가받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사노바의 업적을 기린 그의 작품은 당시 문학계에서 엄청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비평을 한 슈테판츠 파이크는 이야기를 하기를, 그는 창작가로서 문학적 품격이나 이렇다 할 자기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평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회고록이 이토록 각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많은 문학인들이 펜을 굴리며 작품을 고민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모험담을 창조해내려고 할 때 직접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향락의 모험을 직접 자신이 체험하고 그저 그것을 기록하기만 하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카사노바는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화제의 인물로서 수많은 문학가들은 결코 제공해주지 못하는 환락과 유희의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주는 이야기꾼인 것이죠. 하지만 그의 노년은 그의 젊은 날의 모험들처럼 결코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이토록 방탕하고 범죄적인 삶을 살면서도 삶을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수려한 외모와 그를 사랑해서 지원해주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외모는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기 마련이죠. 외모를 잃자 여성을 유혹할 수가 없고 사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너무 무분별한 상관계로 인해서 매독과 같은 성병들, 그리고 중풍을 앓게 되는 환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스파이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발트슈타인 백작이 그를 사서로 걷어들이게 되면서 그의 광대 노릇을 하면서 그 백작의 손님이 오면은 자기의 모험담을 늘어놓는 그런 익살스러운 광대 노릇을 하면서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환영받던 생갈트의 기사, 사교계의 총알은 모두에게 조롱받는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이번엔 다시 비발디의 이야기로 돌아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비발디 역시 성직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비발디는 또 특히나 생전에 몸이 많이 유약했는데요. 그래서 성직자로서 미사를 다 온전히 치르지 못했고 무늬만 성직자의 신분을 띠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직자로서 보다는 음악가로서 이 비발디는 더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유명했는데요. 그의 생전 당시에는 작곡가로서 보다 바이올리니스트로 더 유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또 베네치아의 소녀 고아원인 피에타 고아원의 바이올린 교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피에타 고아원은 고아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교육은 상당히 수준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발디는 그 교육 실력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나중에는 이 전체 음악 교육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게 되는데요. 비발디를 통해서 성인이 되게 되면 이제 오갈 곳이 없는 고아였던 이 아이들은 훌륭한 음악가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비발디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했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훌륭한 멘토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된 것이죠. 이 베네치아에는 고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에타 고아원을 포함해서 4개의 큰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해안국가, 해양도시의 특성상 이 남편들이 항해를 나가 돌아오지 않아 생기는 이 고아들, 또 동시에 해안도시의 이 화려한 축제, 세계 3대 카니발 중 하나인 베네치아의 사육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날에 가면을 통해 신분을 가리고 사람들이 그 날에 축제를 즐겼는데 그 향락의 밤에 생겨나게 되는 사생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신분을 감추었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카사노바와 같은 모험가들, 향락에 취해 있던 사람들에 의해 생겨나게 된 고아들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 베네치아라는 향락의 도시라는 환경에서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 자라 또 같은 직업을 가졌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정반대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향락과 쾌락을 쫓아 유럽 전역에 이름도 모를 수많은 자식들을 퍼뜨린 호생안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일종의 쾌락의 피해자가 된 그런 고아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쳐서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점에서 어떤 사회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 보다도 어떤 가치를 쫓아 어떤 자세로 삶에 임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또 후대의 평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될 수도, 반대로 시대를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또 비슷한 삶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두 인물을 비교해보는 역사 인문학 시간을 다뤄봤는데요. 두 인물의 고향인 이 베네치아는 제가 직접 가봤었는데 눈만 돌리면 이 그림이 펼쳐지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완전히 침몰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돼서 이 베네치아를 꼭 한 번 더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는 오늘의 이야기 같은 이런 흥미로운 역사, 인문학, 책,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들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눌러주시면 보다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제이였습니다.